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췌장암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사들은 수년 동안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해롭지 않거나 심지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음식들은 다시 데워질 때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들은 단순히 위장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가 설탕과 지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인 췌장을 표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되면 그 결과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남은 식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보관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와 건강 전문가에 따르면 절대 다시 데워 먹어서는 안 되는 4가지 특정 음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고요? 두 번째로 열에 노출되면 특히 췌장의 암과 관련된 위험한 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나 식감이 이상해지는 것 이상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목록의 마지막 음식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시 데워 먹지만 가장 위험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든 식물성 기름과 튀긴 음식. 남은 감자튀김, 튀김 바삭한 양파링 같은 튀긴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편안한 음식들은 수세대 동안 한국 주방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특히 같은 기름이나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 먹는 것이 췌장암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이 음식들을 튀기는 데 사용되는 기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정집에서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식물성이라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고열에 불안정합니다. 이 기름으로 요리된 음식을 다시 들 때 기름이 분해되면서 알데하이드라는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알데하이드는 반응성이 매우 높고 독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섭취되면 체내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소화와 혈당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췌장은 이러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데하이드로 인한 염증은 췌장의 기능에 지장을 주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김민서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일주일에 여러 번 튀긴 음식을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저녁에 여분을 만들어 다음 날 점심으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 불량, 더부룩한 복통, 그리고 결국에는 당뇨병 전 단계의 혈당 수치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다시 든 튀긴 음식을 끊고 신선하고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만에 증상이 완화되었고 그녀는 남은 음식들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삭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열에 더 안정적인 기름을 사용하여 오븐에 신선하게 구워보세요.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을 때는 뜨겁고 신선하게 먹고 절대 다시 데워 먹지 마세요. 이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반복적으로 독성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숨겨진 손상으로부터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시 든 가공육. 다시 데워 먹기에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흔히 간과되는 음식 중 하나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델리 슬라이스, 핫도그, 심지어 보존 처리된 고기로 만든 남은 미트볼까지 말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나트륨 방부제, 그리고 아질산염과 질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다시 두면 이 화합물들이 훨씬 더 나쁜 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췌장을 포함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의 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화학 물질입니다. 이들은 고기에 있는 아질산염이 재가열 시 사용되는 고열에 노출될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되면 음식이 식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화 시스템으로 들어가 특히 화학적 스트레스와 지방 대사에 민감한 췌장의 조직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공육이 남은 음식으로 자주 섭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용 소시지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식사 후 남은 햄은 다음날 샌드위치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음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다시 든 화합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 위험이 조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박지훈 씨는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베이컨 조각을 다시 데워 먹곤 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빨리 하고 음식 낭비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불량을 겪었고 결국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식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췌장염증이었습니다. 그가 루틴을 바꾸고 남은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그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육은 다시 들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암 관련 음식 목록에 올라 있지만 다시 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르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추가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더라도 지금 멈추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계란콩 또는 보존제에 의존하지 않는 신선하게 조리된 살코기 같은 신선한 대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가공육을 가끔 사용한다면 다시 드지 말고 신선하게 먹으세요. 췌장은 당장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든 가공육을 피하는 것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간단하고 강력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다시 든 밥 요리. 밥은 해롭지 않고 간단하며 든든하고 다시 데워 먹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건강 위험에 있어서는 가장 교활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혼자 또는 두 명이 사는 노인들은 밥을 한 소 찌어서 여러 끼에 나눠 먹습니다. 이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밥이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다가 다시 데워지면 췌장에 대한 조용한 위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리된 밥은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포자를 형성하는 박테리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자들은 초기 조리 과정을 견뎌내고 밥이 너무 오래밖에 방치되면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나중에 다시 뜨면 열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이미 생성한 독소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 독소들은 구토나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더 깊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 독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소화 시스템, 특히 독소를 중화하고 소화를 돕는 췌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은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췌장 손상 및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시 든 밥 요리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남은 고기나 소스와 함께 섭취하여 몸이 처리해야 할 유해 화합물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 김영민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볶음밥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계란, 간장, 채소를 넣어 한 번에 많이 만들고 배고플 때마다 소량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그는 잦은 소화불량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김영민 씨가 남은 음식을 먹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는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선하고 소량으로 요리하는 것으로 바꾸자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중독이나 배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췌장은 쉽게 재생되지 않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독소염증 또는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은 약해지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좋아한다면 신선하게 즐기세요. 남은 밥은 빨리 식혀서 즉시 냉장 보관하고 절대 한 번 이상 다시 드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은 남은 음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더 적은 양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든 닭고기. 닭고기는 많은 한국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저렴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조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 때는 특히 췌장을 보호하려는 경우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다시 넣기에 가장 위험한 고기 중 하나입니다. 닭고기가 다시 데워질 때 반응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들이 고온에서 다시 데워질 때, 특히 전자레인지에서처럼 고르지 않게 데워지면 분해되고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 구조는 신체가 소화하기 어려워지며 소화 시스템,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출하는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췌장이 정기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받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장기적인 염증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단백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닭고기를 다시들 때는 종종 소스나 육즙 기름을 추가하는데 이들 중 많은 것이 두 번째로 고열에 노출되면 유해한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가열된 지방은 신체에 독성이 있고 암 발달과 관련이 있는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적절하게 다시 데워진 단백질과 결합되면 소화기관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78세 이순자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혼자 살았고 일요일에 큰 닭가슴살을 요리해서 일주일 내내 나눠 먹곤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잘라내어 전자레인지에 다시 두고 육즙을 조금 부어 촉촉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식사 후 더부룩함, 소화불량, 그리고 지끈거리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식사 준비 및 섭취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더 작고 신선한 양을 요리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증상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췌장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섬세한 기관입니다. 변성된 단백질이나 유해한 지방을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요구받으면 췌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췌장은 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고통받고 문제가 나타날 때쯤에는 종종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닭고기에 자주 의존한다면 당신의 루틴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세요. 더 적은 양을 요리하세요. 조리된 닭고기는 이틀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한다면 전자레인지가 아닌 스토브에서 부드럽고 철저하게 드세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조리된 소스를 추가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고 해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소화하고 처리하기 쉬웠던 것들이 이제는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췌장, 그 작지만 강력한 기관은 뒤에서 조용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불평하지 않지만 고통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피로 더부룩함, 혈당 변동, 그리고 더 나쁜 것들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수년 동안 익힌 일부 습관들은 좋기보다는 해를 더 끼칠 수 있습니다. 밥, 감자, 시금치, 식물성 기름, 그리고 가공육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은 그 순간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들은 쌓여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한 입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수십 년 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 더 의식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음식 준비 방법을 배우고 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고 라벨을 더 꼼꼼히 읽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기적인 활력 손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취미를 계속할 수 있는 명료함,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힘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어쩌면 다시 든 가공육을 끊거나 신선한 기름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각 단계는 승리입니다. 각 결정은 자기 돌봄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느낄 자격이 있으며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여기에 있음으로써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인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췌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배우고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